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을 할머니 취급한 미국 델타포스. 이후 사격훈련에서 4000m 기록으로 그들을 놀래키고 실전훈련에서 전멸당하고 그녀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여름은 끈질겼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지열이가 도착한 할리의 바지 밑단을 너울거리게 만들었다. 샬롯 더글러스 국제공항을 빠져나와 꼬박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 포트브레그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심장이었다. 한설리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 그리고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녀의 여정은 공식적으로는 여행이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달랐다. 이 특수전 사령부 그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 불리는 제1특수작전 분견대 델타의 훈련 고문. 비공식적인 초청이었고 극소수만이 아는 방문이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령부 소속의 젊은 연락장교 데이비슨 대위였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 애었지만 그의 눈빛에 스민 미묘한 호기심과 의구심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길이 좋더군요. 안내 감사드립니다. 대위. 한설이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회색빛의 편안한 재킷과 활동성 좋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쉰중반의 외모. 영락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데이비든 대위가 그녀를 안내한 곳은 델타의 전용 브리핑실이었다. 문이 열리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끄러운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 5-6명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훈련복 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이쪽은 이번에 저희 훈련을 참관하고 조언을 주실 한설리 장군님이십니다. 데이비든 대위가 땀을 삐질 흘리며 소개했다. 정적이 흘렀다. 가장 앞에 앉아있던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표는 마일스라고 적혀 있었다. 제커리 스컬 마일스 델타 내에서도 가장 오만하고 실력 있는 팀의 지휘관이었다. 장군이 늙은 동양인 여자가 그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영어 아니 그들의 모국어로 중얼거렸다. 물론 한 그 말을 완벽하게 알아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이곳 미국에서 유학하며 군사 전략을 공부했었다. 이바스컬 사령부의 농담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애들 유치원 교사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저격수 호크 앤더슨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맙서사, 저 왜수한 것 좀 봐. 저 여자가 우리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지? 맛있는 불고기 요리법이라도 가르치러 왔나? 마커스 불도저 리지가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떠한 존중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었고 자신들 외에 모든 존재를 깔보는데 익숙했다. 하물며 동양에서 온 그것도 여자 심지어 나이까지 지긋해 보이는 퇴물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한설리는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지도 책상 위에 놓인 장비들 그리고 그들의 눈빛 데이비든 대위 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저들의 모국어가 내 모국어보다 편할 지경이니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일스의 표정이 굳었다. 이곳 사령관께서 나를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의 최근 작전 성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설리는 마일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리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승리하는 법을 다시 상기시키러 왔지?
하 마일스가 코웃음을 쳤다. 승리하는 법 이봐요 할머니. 당신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이고 있을 때 우린 실전에서 사람 목숨을 구했어. 당신이 아는 전쟁은 그냥 책 속에나 있는 거겠지? 그렇습니까? 한설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분기 사막의 뱀 작전 목표 확보 실패. 아군 측 5인 사격으로 정보원 손실. 밤에 늑대 작전 퇴출로 차단으로 인한 고립. 추가 지원 병력 요청. 맞습니까? 마일스 대위. 마일스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델타의 극비 작전이었고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실패였다. 이 여자가 감히 앤더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앉으시죠. 앤더슨 상사. 당신은 당시 저격 지원이었지. 첫 번째 발사에서 바람을 잘못 계산해 목표 대신 차량을 맞췄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꼬였지. 안 그렇습니까? 한설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 몇 년간의 델타 작전 기록을 모조리 검토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앤더슨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마일스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좋아. 아주 좋아. 장군님. 마일스가 장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꼬았다. 이론은 빠삭하신 것 같군. 책상 물림 훈장이라도 받으셨나 봐. 하지만 여긴 실전이야.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는 씩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멀리 광활한 훈련장이 보였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말 대신 실력을 보여주시지. 당신이 그렇게 잘 아는 사격으로 말이야. 우리 호크 앤더슨 단 한 발이라도 잘 쏜다면 당신이 하는 말은 뭐든지 들어주지. 하지만 아니라면 그냥 짐 싸서 돌아가. 동양의 작은 나라로. 한설이의 입가에 서리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지금 바로 갑시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만함은 언제나 실력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고 그 맹신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면에서 부딪히는 것뿐이었다. 포트 브레그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가장 치열하고도 냉정한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포트 브레그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거리 사격장 미수전 사령부가 자랑하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해를 배경으로 100m부터 300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적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델타 팀원들은 마치 제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여유가 넘쳤다. 그들은 껄렁한 걸음걸이로 각자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수백 수천 번의 실전과 훈련으로 손때 묻은 그들의 분신과도 같은 저격 총들이었다. 이봐, 할머니 총은 제대로 잡아봤어? 앤더슨이 자신의 대구경 저격 소총을 융으로 닦으며 빈정거렸다. 그는 팀 내 최고의 저격 수임을 자부했고 실제로도 수많은 국제 저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였다. 옛날에 당신 내 나라 군인들이 쓰던 나무로 된 낡아 빠진 총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었나? 리즈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여기 총은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걸. 그들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다. 아니, 저 가느다란 팔목 좀 봐. 방아 당기다가 손가락 부러지겠네. 괜찮아. 쏘다가 뒤로 넘어지면 우리가 받아주면 되지. 한설리는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일절대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격장 한쪽에 비치된 표준 제식 소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구석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구형이지만 관리가 잘 된 볼트 액션 저격 소총. 이걸 쓰겠습니다. 할리가 총을 집어들자 델타 팀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더 커졌다. 맙서사 스컬 저것 좀 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을 골랐어. 앤더슨이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것은 최신의 전자 조준경이나 탄도 계산기가 달린 총이 아니었다.
오직 사수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가장 정직하고도 가장 어려운 총이었다. 최신 장비는 바를 줄도 모르는 거겠지? 마일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좋아, 할머니. 유물이랑 같이 무덤으로 돌아가기 전에 실력이나 구경해보자고. 앤더슨 손님한테 예의를 보여드려. 신나게 모셔드려야지. 앤더슨이 사격 통제실 모니터를 가르쳤다. 규칙은 간단해. 여기 2000m, 2500m, 3000m 표적. 각 한 발씩 총점으로 승부하지. 물론 당신이 2000m라도 맞힐 수 있다면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2000m 이상의 저격은 신의 영역이라 불렸다. 바람, 습도, 기온,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학이자 예술이었다. 먼저 하시죠, 주인께서. 할리가 앤더슨에게 사로를 양보했다. 사양할 것 없지? 앤더슨은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사로에 엎드렸다. 그는 최신의 탄도 계산기가 장착된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몇 가지 수치를 입력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체크하고 숨을 골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쾅 묵직한 총성이 황야를 울렸다. 잠시 후 2000m 표적 중앙에 작은 섬광이 번쩍였다. 정중앙 관제탑의 보고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델타 팀원들이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역시 호크적의 실력이지. 앤더슨은 의기양하게 다음 목표인 2500m의 조준선을 정렬했다. 그는 한서리를 흘긋 쳐다보며 비웃었다. 맞냐? 이게 내가 상대할 사람이다. 쾅 두 번째 발사. 이번에도 정확히 표적 중앙을 꿰뚫었다. 2500m 명중. 마지막 3000m, 이 거리부터는 차원이 달랐다. 총알이 날아가는데 수초가 걸렸다. 앤더슨은 조금 더 신중해졌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추이며 미세한 조정을 가했다. 약 5초간의 정적 3000m 명중. 중앙에서 2cm 우측. 엄청난 기록이었다. 3000m 거리에서 단 2cm의 오차니 앤더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할리에게 다가가 총을 툭툭 치며 말했다. 자, 할머니, 이제 당신 차례야. 어디 그 나라가 빠진 고물로 1m라도 맞힐 수 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못 맞히는 거에 내 다음 달 봉급을 걸지? 난 내 휴가를 걸겠다. 사격장 전체가 그녀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찼다.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한 말 없이 자신이 고른 구형 소총을 들고 사로에 엎드렸다. 그녀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총을 내려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뭐 하는 거야? 리찌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쏘기 전에 기도라도 하나? 아니면 무서워서 기절했나? 마일스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쇼는 그만하고 쏘시지. 우린 바쁜 몸이야? 할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열고 있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의 미세한 흐름, 사막 흙먼지의 냄새, 대기의 온도, 습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최첨단 탄도 계산기보다 더 정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대한민국 최전방의 혹독한 GOP에서 바람소리만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탄도를 계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사격은 과학 이전의 감각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다. 저 여자 자는 거 아니야? 팀원 중 누군가가 말하자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때 한서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천 수만의 적을 응시하던 지휘관의 눈, 먹잇감의 숨통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엎드렸다. 총과 그녀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전자장비 하나 없는 구형 스코프였다. 관제탐. 할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3000m 표적은 너무 가깝군. 저 너머에 다른 표적은 없나? 뭐라고? 앤더슨이 자기 귀를 의심했다. 지금 헛소리 하는 거 맞지? 3000m가 가깝다고. 관제탑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장군님 공식 표적은 3000m가 마지막입니다. 그 너머에는 예전에 장거리 테스트용으로 설치해둔 4000m 강철 표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좋아. 그걸로 하지? 사격장 안의 모든 소리가 뭐다. 4000m. 그것은 저격의 영역이 아니었다. 폭격의 영역이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저격 소총으로도 그 어떤 저격수도 보장할 수 없는 거리. 그것은 불가능의 동의어였다. 미쳤군. 저 여자가 드디어 실성했어. 마일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쏴봐, 4000m.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지. 당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총알을 땅바닥에 내다버리는지 앤더슨 비웃음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저딴 늙은이가 감히 4000m 내 총으로도 그건 불가능해. 바람과 중력을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계산한단 말인가? 한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자신과 4000m 너머의 작은 강철 표적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구형 소총의 총성은 앤더슨의 대구경 소총보다 가볍고 건조했다. 그 소리는 광활한 사격장에 울려 퍼지기보다 마치 대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듯 했다. 총알이 총구를 떠났다. 사격장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델타 팀원들은 여전히 조롱과 불신의 표정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4000m 너머의 표적을 주시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맞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가 어떤 변명을 하며 이 우스꽝스러운 쇼를 마무리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제 그만하면 됐어, 할머니. 마일스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총알 아까운 줄 알아야지. 시간 낭비는 마일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총알은 4000m라는 아득한 거리를 날아가고 있었다. 초음 속으로 총구를 떠난 탄환은 음속의 벽을 돌파하고 긴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했다. 한서리가 계산한 바람의 방향, 공기의 밀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미세한 편차까지. 그 모든 변수를 뚫고 총알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비행시간 약 8.5초. 델타 팀원들의 귀에 무언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멀고 희미해서 마치 환청처럼 느껴지는 소리였다. 땡.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리지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다. 글쎄 바람소리 아니야? 그때 관제탑 스피커에서 경악과 충격으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표적 4000m 표적 명중입니다. 사격장의 모든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앤더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일스의 입이 멍이 벌어졌다. 뭐라고? 장난치지 마, 관제탑.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앤더슨이 스피커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사님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앤더슨은 미친 듯이 사로 옆에 설치된 초고배율 망원 조준경으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췄다. 4000m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황야의 끝,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붉은색 강철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의 정중앙. 검은색으로 칠해진 원의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탄은 앤더슨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마일스와 다른 팀원들도 망원경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차례로 표적을 확인했고 확인이 끝날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침묵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조롱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충격과 경악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저 낡아 빠진 총으로 리지가 중얼거렸다. 저건 사기야. 속임수라고. 앤더슨이 벌떡 일어나 한서리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당신 뭔가 썼지? 특수 제작된 판원이거나 아니면 글의 바람을 읽는 장치라도 숨겨둔 거겠지. 그의 주장은 이성을 잃은 자의 발악처럼 들렸다. 한소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를 입으로 후 불어날렸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앤더슨과 마일스를 향해 걸어갔다. 사귀라고. 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증명해보죠. 그녀는 사격 통제실을 향해 말했다. 관제탑 4000m 표적 옆에 혹시 날아가는 새라도 좋으니 뭐든 움직이는 게 있나? 관제탑은 이제 그녀의 말을 신성한 계시처럼 받고 있었다. 새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표적지 고정용 체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5cm 정도의 쇠사슬입니다. 그걸 맞힐 수 있겠나? 앤더슨 상사한가 물었다. 앤더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4000m 거리에서 5cm짜리 쇠사슬을 맞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당신 지금 날 모욕하는 거야? 아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리는 다시 자신의 총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탄 한 발을 더 꺼내 약실에 장전했다. 저 여자가 또 뭘 하려는 거야? 마이스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한서리는 다시 엎드렸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도 훨씬 짧았다. 그녀는 이미 사격장의 모든 변수를 꿰뚫고 있었다. 두 번째 총성. 또다시 8.5초의 기다림. 챙강. 이번에는 땡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금속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관제탑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쇠사슬.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4000m 표적지 고정체인 절단. 맙서사, 앤더슨 자리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자부심이 저 동양에서 온 늙은 여자의 단 두 발의 총성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종족이 다른 무언가를 목격한 듯한 원초적인 공포이자 경외감이었다. 마일스는 주먹을 세게 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들이 할머니라고 아줌마라고 조롱했던 저 여성이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할 경지에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은 곧 열등감과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 좋아. 마일스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의 분노는 감춰지지 않았다. 사격술은 인정하지. 당신 아주 재주가 좋은 마술사로군. 하지만 전쟁은 서커스가 아니야. 그는 할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도끼만이 서여 있었다. 진짜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장군님. 당신의 그 대단한 사격술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쓸모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니까. 내일 있을 모의 시가전 훈련에서 당신의 조언을 기대하지. 마일스는 조언이라는 단어의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그는 델타 팀원들을 향해 고개짓했다. 장비 챙겨 복귀한다. 팀원들은 마치 도망치듯 할리에게서 눈을 피하며 황급히 사격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내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방인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불편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설이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총알로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얻고 진짜 전장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썼던 구형소총을 조용히 정비대 위에 올려놓았다. 총씨는 아직 따뜻했다. 산수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포트 브레그의 황야에 흩어졌다. 다음 날 일은 아침 델타의 전용 전술 브리핑실은 전날의 사격장과는 또 다른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의 충격적인 4,000m 저격 사건은 사령부 전체에 입소문이 났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던 델타 팀원들의 반응은 경외가 아닌 더욱 굳건해진 적개심과 억눌린 굴욕감이었다. 그들은 운이거나 속임수일 뿐 진짜 전투와는 무관하다고 애써 자신들을 세뇌하고 있었다. 방중앙에는 거대한 입체 전술 지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늘 진행될 도시의 주시자 훈련을 위한 가상시가지 모형이었다. 이곳 포트 브레그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복잡하기로 소문난 통칭 미로라고 불리는 시가전 훈련장이었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다. 미로 중심부의 4층짜리 병원 건물에 억류된 가상의 고위 인사를 구출하고 핵심적 지휘부를 소탕하는 것. 대한군은 델타 못지않게 정예화된 제75레인저 연대의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커리 스컬 마일스가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자신감 아니 오만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설리 장군이 아닌 훈련을 총괄하는 미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스콧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계획은 단순합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마일스는 입체지도 위로 붉은색 선들을 그었다. 알파팀은 옥상으로 강습, 브라보팀은 1층 정문과 응급실 입구를 동시에 폭파하며 진입합니다. 찰리팀은 저격 지원 및 외곽 차단. 우리는 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뱀의 머리를 칩니다. 대한군이 반응하기도 전에 10분 이내에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것은 델타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다. 압도적인 화력 최첨단 장비 그리고 눈을 현혹하는 속도전. 각 팀은 소형 정찰 드론을 선행시키고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됩니다. 적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될 겁니다. 마일스가 브리핑을 마치자 델타 팀원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고갯짓이 오갔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할리가 입을 열었다. 마일스 대위 마일스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쳐다보듯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 계획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구멍이 있군요. 방 안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어제의 대자비였다. 첫째, 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체지도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 대신 낡은 나무 지휘봉을 들고 있었다. 대위는 충격과 공포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소음과 혼란으로만 보입니다. 세계의 진입로. 그것도 가장 뻔한 진입로입니다. 옥상 정문 응급실. 그것은 대한군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들은 적을 사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미줄에 걸어 들어가는 파리대와 같습니다. 파리대. 마커스 불도저 리지가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둘째, 한설리는 그의 분노를 무시했다. 당신은 속도를 강조했지만 속도는 정확성을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 방향에서 진입한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전장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10초만 늦어지면 나머지 두 팀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의 계획은 팀원들 간의 완벽한 공명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불협화음으로 끝날 겁니다. 마일스의 뺨 근육이 경련했다. 마지막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한설이가 지휘봉으로
4층짜리 병원 건물의 단면도를 가리켰다. 그곳은 1층부터 4층까지 중앙이 뻥 뚫린 중정 구조였다. 당신들은 최첨단 드론을 이야기했지만 이 중정 구조는 모든 통신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드론은 교란될 것이고 무전은 끊길 겁니다. 옥상 팀과 1층 팀은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격파당할 겁니다. 당신들은 기술에 의존하지만 적은 지형을 이용할 겁니다. 할리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스콧 소장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전술 지도를 다시 뜯어보고 있었다. 그럼 장군님의 위대하신 조언은 무엇이지? 앤더슨 호크가 비꼬는 들어 물었다. 어제 사격장에서의 패배 이후 그는 한서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한서리는 마일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버리십시오. 뭘 말인가? 그 계획 전부를. 그리고 그 오만함도. 그녀는 지휘봉으로 병원 건물의 가장 어둡고 좁은 곳, 지하의 배관 통로와 연결된 쓰레기 처리실을 가리켰다. 전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좁고 가장 느린 길, 적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길로 단 하나의 정예팀이 침투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레기 통로. 리즈가 기가 차닿는 듯 웃었다. 우리가 쥐새끼인가? 그런 비효율적인. 그리고 할리가 말을 잘랐다. 나머지 팀은 병원 반대편 A 구역에서 대규모의 가짜 소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적의 눈과 귀를 그곳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동안 침투는 유령처럼 들어가인지를 확보하고 지휘부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요. 마일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건 비겁한 방식이야. 우리는 정면으로 쳐부순다. 그게 델타다. 당신의 그 쥐새끼 작전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전쟁은 용감한 자가 이기는 시합이 아닙니다. 대위. 할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생존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팀원들을 영웅으로 만들지는 몰라도 결국엔 전사자 명단에 올리게 될 겁니다. 닥치시오. 마일스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당신이 4000m에서 총알을 맞췄든 별을 3개 달았든 상관없어. 여긴 내 구역이고 내 팀원들이야. 당신은 그냥 구경이나 하라고. 고문님. 그는 고문이라는 단어를 고문관처럼 비틀어 발음했다.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 스콧 군님 허락해 주십시오. 스콧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서리의 조언이 뼈 아프게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최강부대의 자존심과 사기를 꺾을 수도 없었다. 마일스 대위 훈련의 주체는 잔에 들릴 새 한서리 장군의 경고를 명심할 것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마일스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열어젖히고 브리핑실을 나갔다. 델타. 팀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저 늙은 동양 여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도끼만이 가득했다. 앤더슨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할리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의 그 잘난 지혜가 우리의 실력 앞에서 얼마나 하찮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할머니. 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브리핑실에 홀로 남아 붉은색 선들로 가득 찬 입체 지도를 물끄러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붉은 선들은 그녀의 눈에 승리의 계획도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로 이어지는 거미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중정이라는 이름의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미로 훈련장은 죽음의 도시처럼 고요했다. 버려진 차량들, 부서진 건물 잔내, 그리고 그 사이를 스치는 스산한 바람.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수십 명의 정예 대항군이 숨어 있었다. 한서리는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중앙 관제실의 방탄 유리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스콧 소장과 통제관들이 수십 개의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훈련 개시.
스콧 소장의 명령과 동시에 고요함이 깨졌다. 쿡쿡쿵. 두 대의 헬기가 굉음을 내며 병원 건물 옥상으로 접근했다. 마일스가 이끄는 알파팀이었다. 동시에 1층 정문과 응급실 입구에서 브라보팀이 폭발물을 터뜨렸다. 쾅과광 엄청난 폭음과 섬광이 훈련장을 뒤덮었다. 좋아. 계획대로야. 마일스의 흥분된 목소리가 관제실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 알파 옥상 진입 성공. 브라보 1층 진입 성공. 찰리 외곽 저격 지점 확보. 통제관들의 보고가 숨가쁘게 이어졌다. 델타 팀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수년간 반복해온 충격과 공포 전술의 교과서였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마주치는 모든 문을 폭파하고 방 안으로 섬광탄과 총알을 쏟아부었다. 팡팡팡방. 클리어. 이동. 초반 5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대한군은 그들의 압도적인 속도에 밀려 후퇴하는 듯 보였다. 관제실의 스콧 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리를 흘끗 보았다. 모시오 장군. 저들이 바로 델타요. 당신의 걱정은 기우였소. 한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의 한 구석, 통신 상태 불안정이라고 깜빡이는 작은 경고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마일스의 알파팀과 1층의 브라보팀이 마침내 중앙의 중정에 동시에 도달했을 때였다. 좋아. 놈들을 가운데로 몰았다. 총 공격. 마일스가 외치는 순간이었다. 끼 익은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모든 통신 채널을 뒤덮었다. 뭐야? 무전이 안 돼. 알파 응답하라. 지휘부 통신 두절 드론 영상이 할리가 경고했던 통신 교란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군은 델타가 중정에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병원 건물 전체에 설치된 강력한 전파방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런 젠장. 마일스가 헬멧을 내리쳤다. 상관없어. 눈앞에 적부터 처치한다. 1층 우리를 그때였다. 1층이 아니었다. 그들이 올려다본 중정의 2층, 3층, 4층의 복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대한군은 그들의 충격과 공포를 정면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 갔지? 적들이 리지가 당황하며 중얼거리는 순간 파파박. 그들의 발밑 그들이 방금 클리어했다고 생각했던 1층의 수십 개의 병실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돌파했던 옥상과 응급실 입구 그곳이 다시 닫혔다. 함정이다. 마일스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군은 델타의 전술을 완벽하게 역이용했다. 그들은 델타가 속도에 미쳐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델타가 뚫고 들어온 문을 뒤에서 다시 잠그고 병실 안의 비밀 통로와 환기구를 통해 유령처럼 재배치되었다. 델타는 병원 중심부에 완벽하게 갇혔다. 이럴 리가. 앤더슨 호크는 외곽의 저격 지점에서 미친 듯이 조준경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병원 내부는 연막과 교란 장치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컬 무슨 일이야? 대답해. 그의 외침에 대답한 것은 적의 저격수였다. 핑. 앤더슨의 조준경 바로 옆 콘크리트가 터져나갔다. 적은 그의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젠장. 상황은 순식간의 사냥이 아닌 일방적인 학살로 변했다. 중정에 고립된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뮬레이션탄에 쓰러져 갔다. 의학 리지 피격 메딕 통신이 안 되이 망할.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걸친 눈뜬 장님이었다. 서로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폭금과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했다. 마일스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다. 1층으로 가는 계단을 뚫어 그가 팀원들을 이끌고 비상 계단으로 뛰어든 순간 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항군의 집중 사격을 받았다.
알파2 사망 알파 중상. 마일스는 총알리 빗발치는 계단 구석에 쓰러진 팀원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절규했다.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의 충격과 공포 전술은 적에게 완벽하게 읽히고 조롱당했다. 그들의 압도적인 실력과 최첨단 장비는 더 교활하고 지혜로운 전략 앞에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관제실은 침묵에 잠겼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델타 팀원들의 헬멧 카메라가 사망으로 꺼져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스콧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써 있었다. 훈련 중지. 훈련 중지. 마일스는 구석에서 마지막 남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헬멧 스피커로 훈련 중지 신호음이 울렸다. 그것은 패배를 알리는 소리였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동양인 여성의 경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델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마일스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헬멧을 벗어던졌다. 땀과 굴욕감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 위로 관제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지투성이 훈련장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 천장 너머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할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패배보다 더 고통스러운 굴욕의 순간이었다. 훈련이 중지된 미로 시가지에는 패잔병들의 침묵만이 흘렀다. 관제실로 복귀한 델타 팀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최첨단 전투복은 사망과 부상을 알리는 붉은색 페인트 탄으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마일스와 앤더슨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스콧 소장의 질책도 동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방탄유리 저편에서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할리의 존재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건 재앙이야. 스콧 소장이 머리를 감싸주었다. 우리 최정예가 그것도 완벽한 함정에 빠져 전멸하다니. 마일스자는 장군님 그때 한서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패배의 현장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훈련을 재개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뭐라고 하셨군? 스콧이 되물었다. 이미 끝났소. 델타는 전멸했소. 인질도 목표도 모두 실패했단 말이요. 아닙니다. 할리가 고개를 저었다. 훈련은 끝나. 고개를 저었다.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왜 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는 마일스를 향해 돌아섰다. 일어설 수 있겠나? 마일스 대위. 마일스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노인소. 그래서 포기할 건가? 할리의 목소리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은 사격장에서 내게 전쟁은 서커스가 아니다라고 했지? 맞는 말이야. 전쟁은 실패했다고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없어. 지금 당신이 포기하면 실제 전장이었다면 당신의 팀원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고 당신은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지휘관이 되는 거다. 그럼 어쩌란 말이요? 마일스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당신 말대로 우린 거미줄에 걸린 파이라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끝나지 않았다. 한설리는 관제실에 주통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스콧군님, 훈련을 재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델타팀은 전멸 직전의 상황에서 생존 및 탈출 임무로 전환합니다. 스콧은 그녀의 눈에서 불타는 확신을 읽었다. 좋아. 통제관 훈련 체계. 상황은 적진 고립. 임무는 생존 및 퇴출. 대한군 다시 위치로. 델타팀의 생존자는 3명뿐이군. 마일스, 리지, 그리고 외곽의 앤더슨 모니터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마일스는 자신의 헬멧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헬멧 스피커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일스 대위 들리나? 한서리의 목소리였다. 들린다. 좋다. 지금부터 내 말에만 집중한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방식, 당신의 델타는 모두 잊어라. 당신은 지금부터 귀가 먹고 눈이 먼 오직 내 명령에만 반응하는 손이다. 알겠나? 굴욕적이었지만 마일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다. 좋아. 리지와 함께 비상계단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대한군이 당신들을 소탕하러 오고 있을 거다. 5분 뒤에? 그건 어떻대? 그게 그들의 방식이니까. 당신들처럼 그들도 뻔한 사냥을 즐기지. 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일스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소음을 만든다. 리지 남은 폭약 있나? 소량 남았다. 좋아. 3층 복도 동쪽 방향으로 설치해라. 그리고 터뜨려라. 뭐? 3층 동쪽. 그건 막다른 곳이다. 적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립된다. 마일스가 반사적으로 반박했다. 내 말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터뜨려라. 리지가 마일스를 쳐다봤다. 마일스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쾅 작은 폭음이 3층 동쪽 복도에서 울렸다. 대한군이 반응했다. 관제실의 통제관이 외쳤다. 병력 절반이 3층 동쪽으로 이동 중 이제 할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 사람. 폭발 지점 반대편 서쪽 비상 계단으로 향한다. 단 뛰지 마라. 기어서 가라. 그림자처럼. 마일스와 리즈는 영문도 모른 채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복도를 포복으로 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번개처럼 질주하던 그 복도였다. 앤더슨 상사, 할리가 이번에는 앤더슨을 불렀다. 들린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았다. 당신의 그 비싼 저격총 버려라. 뭐라고? 앤더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격수에게 총을 버리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라는 것과 같았다. 그 총은 당신의 위치를 광고하는 확성기일 뿐이다. 지금 대한군 저격수가 당신을 찾고 있어. 당신이 그 비싼 조준경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당신의 머리는 날아갈 거다. 하지만 권총과 칼만 챙겨라. 그리고 당신이 있던 저격 지점,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라.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는 하수구 통로가 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모든 도시에는 쥐구멍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앤더슨 수백만 원짜리 저격총을 증오스럽다는 듯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권총 한 자로 만든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관제실은 숨을 죽였다. 한서리는 거대한 체스판을 두는 거장처럼 세 개의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일스 서쪽 계단 끝에 도달했나? 도착했다. 좋아. 거기서 대기해라. 꼼짝 말고 숨소리도 내지 마라. 모니터에 대한군이 3층 동쪽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젠장 흩어져. 놈들은 아직이 건물 안에 있다. 대항군이 다시 흩어져 마일스와 리지가 숨은 서쪽 계단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한서리가 낫지 말했다. 앤더슨 하수구를 통해 병원 건물 지하 보일러실로 침투했을 거다. 맞나? 맞다. 엉망진창이다. 거기서 1층 로비로 올라가는 환기구가 보일 거다. 그곳으로 이동해. 그리고 기다려. 할리는 다시 마일스를 불렀다. 마일스. 대항군이 계단으로 접근한다. 30초 뒤에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우린 2명이고 싸우지 않는다.
할리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 머리 위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이 보이나? 보인다. 매달려라. 둘 다 모든 힘을 다해. 그리고 소리를 죽여라. 마일스와 리즈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배관에 매달렸다.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필사적으로 버텼다. 철컥철컥. 대한군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왔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으로 계단을 훑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 2명의 델타 대원이 숨을 참은 채 매달려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한군이 계단을 지나쳐 1층으로 내려갔다. 마일스는 팔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술도 장비도 아니었다. 오직 인간의 심리와 지형을 역용한 가장 원시적이고도 완벽한 속임수였다. 이제 내려와라. 그리고 1층 로비로 향해라. 유령처럼 1층 로비. 그곳은 대한군의 임시 지휘소처럼 쓰이고 있었다. 앤더슨 환기구에서 대한군 지휘관이 보이나? 보인다. 3명 마일스 로비 입구에 도착했나? 도착했다. 좋다. 지금부터 내 신호에 움직인다. 한설리는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세 남자의 움직임과 대한군의 배치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앤더슨 지휘관의 무전기를 조준해라. 쏘지 말고 마일스 로비의 조명 차단기를 찾아라. 리즈 입구에 남은 폭약을 설치해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지금 팡 앤더슨이 환기구에서 쏜 권총탄이 지휘관의 무전기를 정확히 맞춰 박살했다. 펑 동시에 리즈가 입구에서 폭약을 터뜨려 혼란을 만들었다. 탁! 마일스가 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1층 로비는 완벽한 어둠과 혼란에 휩싸였다. 움직여 할리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마일스와 리즈는 어둠 속에서 대한군 지휘부를 암살했다. 앤더슨은 환기구에서 뛰쳐나와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서리의 손에 쥐어진 보이지 않는 칼날 그 자체였다. 이 제1층 응급실 입구로 퇴출한다. 대한군이 정신 차리기 전에 3명의 델타 대원은 미로 훈련장의 어둠 속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처음 진입했던 그 뻔한 입구였지만 들어갈 때와 잠시 후 관제실 문이 열리고 3 남자가 들어섰다. 마일스, 앤더슨, 리지. 그들은 헬멧을 벗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할리 앞에 섰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도 적개심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경외만이 남아 있었다. 마일스가 가장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델타팀 전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술은 당신들을 강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당신들을 살아남게 한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치러 온 유일한 것이다. 마일스는 말없이 자신이 배운 가장 정중하고 완벽한 각도로 대한민국에서 온 늙은 여성 장군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항복이 아닌 진정한 존경의 시작이었다. 전멸 그 한 단어가 델타의 전용 브리핑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제의 훈련 결과 보고서는 처참했다.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던 그들은 압도적인 속도로 괴멸했다. 그리고 쥐구멍 전술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제커리 스컬 마일스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최고의 장비, 최고의 체력. 하지만 그들은 한 소리가 던진 왜라는 질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장군님. 마일스가 회의실 구석 창밖을 바라보던 한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완벽한 군인의 자세로 섰다. 어제 저희를 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리가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우리를 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의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인다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고문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보는 세상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앤더슨, 호크와 리지 불도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그를 따라 일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적개심이 아닌 배움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한서리는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좋다. 그녀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내 방식은 고통스러울 거다. 당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테니까. 편안한 미로 훈련장도 손에 익은 그 비싼 장난감들도. 다음날 새벽 델타 팀원들은 포트 브래그에서 헬기로 꼬박 1시간을 날아 노스캐롤라이나의 심장부에 위치한 유아리 구림의 깊은 산속에 버려졌다. 광활한 숲, 울창한 나무,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야생. 오늘부터 이곳이 당신들의 새로운 미로다. 한설리는 그들에게서 위성 위치 확인기, 최첨단 통신 장비, 심지어 야간 투시경까지 모조리 압수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기본적인 소총과 탄약, 칼,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뿐이었다. 장군님, 이건 너무 무모합니다. 최소한 앤더슨이 당황하며 항의하려 했다. 시끄럽다. 한서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봤다. 열감짓기 위성 영상 드론. 하지만 당신들은 보는 법을 잊어버렸다. 너무 많은 것을 들었다. 암호화된 무전 데이터 링크. 하지만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숲의 바닥을 가리켰다. 오늘의 임무는 추적이다. 30분 전 이곳에 당신들의 교관 한 명을 풀어놓았다. 그는 미군 생존학교의 최고 전문가다. 그는 당신들을 피해 이 숲 어딘가에 숨어들었다. 그를 찾아라. 당신들의 그 비싼 장비 없이 델타 팀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수백 제곱 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숲에서 생존 전문가 한 명을 맨눈으로 찾으라고. 불가능합니다. 장군님. 마일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숲은 그가 남겼다. 할리가 숲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 올렸다. 그는 당신들이 기술로 찾을 것을 예상하고 자연의 흔적을 남겼지. 그녀는 델타 팀원들을 이끌고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를 보지 않았다. 봐라. 그녀가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다. 이슬이 맺힌 방식이 다르다. 거미줄이 끊어져 있어? 30분 전 누군가의 가지를 급하게 헤치고 지나갔다는 뜻이다. 그녀는 또 걸음을 옮겼다. 들어라. 델타 팀원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새소리가 들리나? 들립니다. 그냥 새가 우는 소리인데? 리지가 대답했다. 아니다. 저건 경계의 소리다. 저쪽 30방향에서 숲주인이 아닌 이방인이 나타나자 새들이 서로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다. 그는 저쪽으로 갔다. 벨티의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수십 년간 최첨단 감청 장비로 적의 무전을 도청해왔지만 정작 숲이 말하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한서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시을 따라가듯 숲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부러진 잔가지의 각도, 돌 위에 남은 미세한 흙먼지, 바람이 실어오는 냄새의 차이로 교관의 동선을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군. 긴장했어.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살짝 전다. 오래된 부상이 있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앤더슨이 경외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발자국을 봐라. 왼쪽 신발이 오른쪽보다 0.5cm 더 깊게 파여 있다. 무게 중심이 불균형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는 그 불균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물길을 따라 걷고 있다.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그들은 한 서리를 따라 꼬박 3시간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위 틈에 다다랐다. 이곳이다. 마일스가 소총을 겨우며 외쳤다. 나와라. 우리가 찾았다는 것을 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젠장. 잘못 짚었나? 리찌가 중얼거렸다. 아니, 한가 웃었다. 그는 저 위에 있다. 그녀는 바위가 아닌 바위 위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한 나뭇가지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위장복을 입은 사내가 툭 떨어졌다. 그는 델타 팀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린벨의 생존 교관 고스트워커 상사였다. 젠장. 워커 상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어떻게 알았지? 난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은폐해 있었어. 당신네 열감지기로도 날 못 찾았다고. 한서리가 그에게 다가갔다. 상사 담배를 끊어야겠군. 뭐라고? 1km 밖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났어. 바람을 타고 당신은 숲을 속일 순 있었지만 바람을 속이진 못했지. 델타 팀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냄새로 새소리로 이슬러 한 그들이 평생을 바쳐 배운 모든 기술을 자연을 읽는 원초적인 감각 하나로 압도해버렸다.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스콧 소장의 다급한 무전이 한서리의 비상용 통신기로 날아들었다. 한 장군 포트 브렉으로 즉시 복귀해주게 상황이 발생했네. 1시간 뒤 델타의 브리핑실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져 있었다. 스콧 소장 옆에는 낯선 군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해군 특수전 사령부의 제복. 그리고 그의 어깨에 차갑고 날카로우며 뱀처럼 교활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델타 팀원들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스콧군님, 이 친구들이 그 전멸했던 친구들 맞습니까? 마일스의 주먹이 굳어졌다. 육군 델타와 해군 대북으로는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수십 년간 경쟁해 온 라이벌이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스콧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령부에서 패트리어 퓨리라는 이름의 대규모 통합훈련을 지시했다. 델타와 대북으로 그룹 두 팀이 동시에 투입되어 가상의 적기지에서 고가치 목표물과 핵무기 기폭 장치를 확보하는 훈련이다. 리퍼 소령이 팔짱을 끼며 나섰다. 간단히 말하지 스컬 훈련은 경쟁이다. 너희 육군 촌뜨기들이 미로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우리 해군이 어떻게 진짜 임무를 수행하는지 보여주러 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브리핑실 구석에선 한서리에게 향했다. 이분은 누구신가? 마일스 자네가 하도 사고를 쳐서 사령부에서 붙여준 보모라도 되나? 아니면 팀의 새로운 요리사 앤더슨과 리지가 분노로 벌떡 일어설 뻔한 것을 마일스가 손으로 제지했다. 한설리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리퍼가 할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미안하군 할머니. 여긴 당신 같은 노약자가 있을 곳이 아니야? 늙은 개에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고들 하지. 그리고 실패한 계획에도 마찬가지고 그는 마일스와 할리를 번갈아 보며 조롱했다. 훈련장에서 보자고 델타. 이번엔 울지 말고 리퍼 소령이 낄낄거리며 브리핑실을 나갔다. 델타 팀원들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들은 이제 조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조롱당하는 입장이었다. 마일스는 할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다. 장군님, 말해라. 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한서리의 입가에 서리 같은 미소가 어렸다. 좋다. 리퍼 소령은 거대한 망치로군. 망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부수지.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될 거다. 소리 없이 들어가 모든 것을 가져오는 바람. 그녀는 훈련장 지도를 펼쳤다. 그가 망치질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패트리엇 퓨리 훈련은 포트브레그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로 시작되었다. 목표는 두 가지. 알파 지점에 억류된 가상의 고가치 목표물 과학자 구출. 그리고 브라보 지점의 지하 벙커에 보관된 핵무기 기폭 장치 확보. 델타와 데브루는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했다. 먼저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대한군은 언제나처럼 제75레인저 연대와 그린베레가 연합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해 놓았다. 통합작전 브리핑실. 리퍼 소령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데브로의 작전 계획을 발표했다. 작전명 해신의 삼지창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쳤다. 우리는 훈련 시작과 동시에 헬기 편대를 동원해 알파와 브라보 두 지점에 동시 강습을 실시합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로 대한군이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30분 이내에 두 가지 목표를 모두 확보합니다. 마일스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삼켰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이 미로 훈련에서 실패했던 충격과 공포 작전의 재탕이었다. 리퍼가 마일스를 보며 비웃었다. 왜 스컬 뭔가 문제가 있나? 아, 너희는 이런 진짜 작전이 무서운가 보군. 쥐구멍이나 파는 게 적성에 맞을 테니. 대북으로 팀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스콧 소장이 할리를 바라보았다. 한장군 델타의 계획은 할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저희의 계획은 없습니다. 뭐라고? 리퍼가 눈을 지켜떴다. 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할머니. 현명한 선택일지도. 아닙니다. 소령. 한서리가 지도를 바라보았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퍼 소령 당신은 훌륭한 망치입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알파와 브라보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동안 모든 대한군의 시선이 당신의 그 화려한 헬리콥터와 폭발음에 쏠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인을 막기 위해 모든 병력을 집중하겠죠. 감사합니다. 소령. 아주 훌륭한 미끼가 되어주시는군요. 이 여자가 감히 리퍼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델타는 한서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부수는 동안 조용히 쥐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는 알파도 브라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목표 지점을 가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대한군 지휘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 같은 망치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가장 귀중한 두 가지 물건을 한 곳에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한서리가 지도의 한 지점 알파와 브라보의 중간에 위치한 작은 관제소를 가리쳤다. 당신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대한군은 알파의 과학자와 브라보의 기폭 장치를 이동시킬 겁니다. 바로 저곳 제3의 장소로 그들은 당신이 어지럽힌 틈을 타돌릴 겁니다. 우리는 그 이동 경로를 칠 겁니다. 리퍼는 할 말을 잃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건 당신의 추측일 뿐 만약 이동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닥쳤던 게 신세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전공법으로 간다. 훈련 개시. 패트리어 퓨리가 시작되었다. 리퍼 소령의 말대로 데브루의 해신의 삼지창 작전은 거대하고 요란했다. 수십 대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알파와 브라보 지점으로 날아갔고 엄청난 폭발음이 훈련장 전역에 울려 퍼졌다. 대한군 전 병력 알파 브라보로 집결 중 관제실의 보고가 다급하게 울렸다. 만나 할머니 적의 힘이다. 리퍼가 통신어로 외쳤다. 한설리는 그저 조용히 마일스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유아리에서 배운 것을 써 먹을 때다. 마일스. 델타팀은 그 어떤 헬기나 차량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리가 지목한 제3의 길, 즉 지하의 낡은 배수로와 숲의 능선을 따라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유아리 숲에서 배웠던 대로 움직였다. 새 소리를 듣고 대한군 정찰조의 위치를 파악했다. 바람의 냄새로 적의 야영지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 냄새를 맡았다. 장군님 정말입니다. 앤더슨 호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저격총 조준경이 아닌 맨눈으로 숲을 잃고 있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5분 뒤 저쪽 계곡에 안개가 낄 겁니다. 좋아. 할리가 관제실에서 응답했다. 안개를 방패 삼아 계곡을 돌파한다. 그 시각 리퍼의 대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브라보 지점 돌파. 벙커 진입. 알파 지점 외벽 폭파 성공.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뭐야? 벙커가 비어 있어? 기폭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는 이미 사라졌다. 젠장. 속았어. 리퍼 소령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찾아. 놈들이 어디로 빼돌렸는지 당장 찾아내 이 망할 훈련장을 다 뒤집어서라도 그의 요란한 망치질은 빈둥지를 두드린 셈이었다. 그리고 그가 망치질을 하는 동안 대항군은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데리고 조용히 빠져나간 뒤였다. 마일스 할리의 목소리가 델타 팀의 이어피스에 울렸다. 예상대로군. 대한군은 알파와 브라보에서 철수 현재 찰리 지점 즉 내가 말한 중간 관제소로 집결 중이다. 그들의 손에는 과학자와 기폭 장치가 들려 있겠지? 저희가 지금 치겠습니까? 마일스가 물었다. 아니, 아직 내가 아니다. 할리는 관제소의 지형을 살폈다. 그곳은 사방이 트인 고지대에 위치한 강철의 요새였다. 그들은 지금 가장 경계가 심할 거다. 리퍼라는 미끼가 사라졌으니 그들은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 대북으로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겠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린다.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물어뜯을 때까지 할리가 말했다. 데브르가 먼저 저 요새를 치도록 내버려둬라. 그들은 분노에 차 있고 또다시 망치가 될 거다. 그들이 성벽을 두드려 균열을 만들면 우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바람이 될 거다. 델타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지휘관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이 쓰러질 길을 만들고 있었다. 리퍼 소령은 분노로 입성을 잃었다. 그의 최첨단 팀이 빈 껍데기를 뒤쫓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모든 전력 찰리 관제소로 집결. 이번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간다. 델타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끝낸다. 대북으로는 남은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찰리 관제소를 향해 돌진했다. 관제소는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한 3층짜리 강철 둥지였고 사방에 기관총과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화과 과광 대부루의 돌격조가 정문을 폭파하려 했지만 대항군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정문은 정교한 함정이었고 돌격조는 엄청난 반격에 휘말렸다. 의학 팀셋 피격 후퇴 리퍼의 두 번째 충격과 공포는 대한군의 완벽한 방어망 앞에서 무참히 꺾였다. 그들은 건물 외곽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젠장 델타 스컬이 자식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리퍼가 공동 채널에 대고 절규했다. 우리는 당신의 망치질을 감상하고 있었지. 리퍼 마일스의 차분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델타팀은 관제소 반대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이미 건물 지하 1층까지 잠입해 있었다.
한설리가 유아리에서 가르쳐준 쥐의 길이었다. 지금부터 델타의 사냥을 시작한다. 관제실의 할리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 당신들은 지하의 주전력 케이블을 확보한다. 난 절대 자르지 마라. 앤더슨, 당신은 1층 환기구를 통해 저격 지점을 확보한다. 목표는 내부의 저기관. 하지만 쏘지 마라. 나머지 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를 확보한다. 델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였고 바람이었다. 장군님 주전력 케이블 확보했습니다. 환기구 확보. 지휘관 보입니다. 3명 좋다. 한설리는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데브루가 건물 정면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리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살고 싶다면 모이 할만구가 10초 뒤 당신의 팀원들에게 모든 예광탄을 건물 3층 창문에 쏟아부으라고 명령해라. 할 수 있나? 그게 무슨 할 수 있나? 젠장, 알겠다. 전원 3층 창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 데브루의 기관총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타타 3층 창문이 박살나고 대한군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다. 앤더슨, 지금이다. 지휘관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전기를 쏴라. 핑. 앤더슨의 저격총이 단 한 발 소음기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환기구 속에서 쏜 총알은 1층 지휘소의 무전기 세대를 정확히 박살했다. 마일스, 지금 전력을 3초간 차단했다가 다시 연결해라. 마일스가 주전력 케이블을 절단했다가 재빨리 연결했다. 퍽. 건물 전체의 조명이 3초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대혼란이었다. 3층은 공격받고 있지? 1층 지휘소는 무전기가 터졌지. 전력은 나갔다 들어왔지? 대한군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적이 3층에 그리고 1층에 동시에 나타났다고 착각했다. 지금이다. 델타 2층으로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올라간 델타 본대가 2층에 쏟아져 들어갔다. 2층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적은 1층과 3층의 가짜솔 안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리고 2층 중앙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에 과학자와 핵폭 장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목표 확보, 과학자 확보, 기폭 장치 확보. 마일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퇴출한다. 한설이가 말했다. 델타팀은 과학자와 기폭 장치를 데리고 다시 쥐의 길인 지하 배수로를 통해 유유히 사라졌다. 훈련 종료. 모든 상황이 끝난 뒤 훈련장 관제속 리퍼 소령과 그의 대북으로 팀원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델타 팀원들이 멀쩡하게 서 있었다. 에이, 이건 사기야. 리퍼가 씩씩거렸다. 너희는 비겁하게 숨어 다녔어. 전쟁은 명예로운 결투가 아니다. 소령. 마일스가 리퍼에게 다가갔다. 그는 할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생존이다. 당신은 훌륭한 망치였지만 망치는 바람을 잡을 수 없지. 리퍼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기술, 화력, 속도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지혜 앞에서 무너졌다. 그때 관제소 문이 열리고 스콧 소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제군들, 방금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스콧에게 쏠렸다. 훈련이 아니었나? 아니, 훈련은 끝났다. 하지만 반장군 스콧이 한 소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방금 본국에서 연락이 왔네. 대한민국에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슨 일입니까? 북측에서 특이 동향이 감지되었네.
그리고 그들은 자네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자네가 군단장 시절 상대했던 그들을 할리의 눈빛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실제 상황. 스콧 소장의 그 한마디는 패트리엇 퓨리 훈련의 승패를 가렸던 강철 동지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을 브리핑실에 몰고 왔다. 방금 전까지 패배의 굴욕감 혹은 승리의 안도감에 젖어있던 델타와 대북으로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서리와 스콧에게 쏠렸다. 본국의 요청이라 하셨습니다. 한설리가 스콧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지만 그 방 안에 누구도 그녀의 내면이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렇죠, 장군. 스콧은 거대한 전술 스크린의 위성지도 하나를 띄웠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아닌 멀고도 익숙한 땅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일대였다. 지난 72시간 동안 북측 제1폭 풍군단 그 중에서도 붉은 독사. 1호군 방 안에 미군 장교들이 술렁이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코드 네임뿐이었지만 할리는 그 실명을 부르고 있었다. 아는 자인가? 장군 안담하다. 할리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렸다. 내가 군단장이던 시절 중부 전선에서 가장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던 놈이지. 짐승의 감을 가졌지만 내 전술에 휘말려 부대 절반을 잃고 물러났던 패장이었어. 그녀는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그놈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복수인가? 아니면 단순한 복수라고 보기엔 판이 너무 크네. 스콧이 스크린을 확대했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몇몇 지점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놈은 자네의 전술을 흉내내고 있어. 장군. 자네가 미로에서 마일스 대위에게 했던 쥐의 길을 이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정면 도발이 아니야? 우리 정찰 자산이 감지하지 못하는 지하도 낡은 수로숲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네. 스콧은 한 돌아보았다. 놈은 자네에게 패배한 뒤 수년간 자네를 연구한 거야. 그리고 지금 자네의 방식으로 자네의 조국을 위협하고 있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판단도 같아. 그들은 리춘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를 만들다시피 한 한설이 당신뿐이라고 판단했네. 정적이 흘렀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할리가 왜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왔는지, 왜 하필 델타의 고문이었는지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다가올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한미양국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다시 벼리기 위한 고도의 준비였던 것이다. 그때 방구석에서 굴욕감에 몸을 떨던 리퍼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이 장군이 없으면 저 뱀 새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꼬는 투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이 방금 훈련으로 치부했던 것이 실제 전쟁의 예고편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미묘한 경외가 섞여 있었다. 한설이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스콧에게 물었다. 그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고하게 장군 스콧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조국으로. 그리고 자네가 벼려내니 검들을 데려가게. 네, 이 마일스와 앤더슨, 리지가 동시에 스콧을 바라보았다. 스콧이 델타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은 지난 며칠간이 위대한 사령관에게서 기술이 아닌 지혜를 배웠다. 망치가 아닌 바람이 되는 법을 배웠지? 이제 그것을 실전에서 증명할 때다. 리춘기 한 장군의 전술을 흉내낸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 또한 한 장군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한 자들 뿐이야. 그것은 명령이자 기회였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지만 미로에서 길을 잃고 강철 둥지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그들. 그들은 한설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오만함과 부족함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거울의 일부가 되어 진짜 적을 향할 기회를 얻었다. 마일스 스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한서리를 향해 완벽한 자세로 격했다. 어제까지의 그 오만하던 스컬이 아니었다. 장군님 제커리 마일스 대위 장군님의 지휘를 받겠습니다. 그를 따라 앤더슨 호크가 나섰다. 장군님, 4,000m든 5,000m든 저 붉은 독사의 눈이라도 마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리지 불도저와 델타팀 전원이 한서리를 향해 경례했다. 저희의 쥐구멍이 되어 주십시오, 장군님. 그것은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동양에서 온 늙은 여성 예비역 장군에게 자신들의 목숨과 부대의 명예를 온전히 맡기겠다고 맹세하는 순간이었다. 리퍼 소령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졌는지 그리고 할리가 왜 전설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총알로 관역만 마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로 오만한 병사들의 영혼을 꿰뚫고 그들을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있었다. 리퍼는 말없이 그러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한서리는 자신을 향해 격하는 델티에이의 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좋다. 나의 검이 되어주겠다면 기꺼이. 그녀는 스콧을 바라보았다. 전용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샬롯이 아닌 포프 비행장으로 가장 빠른 놈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네. 1시간 뒤 포트브레그 인근의 포프 육군 비행장. 밤의 어둠을 가르고 검은색의 날렵한 특수작전용 수송기가 괴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한설리는 더 이상 편안한 재킷과 면바지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표식도 계급장도 없는 검은색 전술 비행복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지만 질끈 묶은 머리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쉰중반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수만 명의 생사를 책임지고 보이지 않는 적의 숨통을 끊어왔던 야전 사령관 군단장 한서리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 마일스, 앤더슨, 리지를 포함한 델타의 정예요원 6명이 완벽한 무장을 갖춘 채 따랐다. 그들 역시 성적이나 부대 마크를 제거한 검은색 살균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미육군 델타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한설이라는 사령관을 따르는 국적 불명의 그림자 부대였다. 수송기 램프가 열리고 한설이가 가장 먼저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램프에 발을 디려던 순간 스콧 소장이 그녀를 불렀다. 장군 한가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사격장에서 4,000m를 쐈을 때 나는 솔직히 믿지 않았네. 속임 쓰거나 혹은 10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느니라고 생각했지. 스콧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 그건 운이 아니었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확신이었지? 스콧이 말했다. 바람을 잃고 중력을 계산하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제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완벽한 확신. 자네는 4,000m 너머의 강철판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박힐 결과를 쏘았던 거야? 그는 한서리의 어깨를 잡았다. 가서 그 붉은 독사에게도 자네의 확신을 보여주게 다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자네의 방식을 흉내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한 스콧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렸다. 수송기 내부의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컬 호크 불도저. 그녀의 목소리가 램프가 닫히는 괴음 속에서도 델타 대원들의 이어피스에 선명하게 꽂혔다. 미국에서의 여행은 끝났다. 지금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한다. 후 램프가 닫히고 검은 수송기는 포트브레그의 활주로를 박차고 칠흑 같은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비행기가 향하는 곳, 그녀가 떠나왔던 조국. 그리고 그녀를 흉내내며 어둠 속에 숨어든 붉은 독사가 기다리는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다. 한설리의 고문은 끝났다. 이제 사령관 한설리가 돌아왔다.
오산 공군기지의 활주로는 치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검은색 수송기에 램프가 열리자 노스캐롤라이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한반도의 밤 공기가 한서리와 델타팀을 덮쳤다. 트랩을 내려오는 할리이구나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마일스, 앤더슨, 리지 역시 낯선 땅의 공기에 전신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스콧 소장과 같은 별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특수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대한민국 제707특 수임무단의 검은 베레들이었다. 그들은 한서리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경직된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에는 예비역 장군에 대한 예우가 아닌 현역 사령관을 맞이하는 긴박감이 서여 있었다. 장군님 합동 참모본부 의장께서 기다리십니다. 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델타팀을 돌아보았다. 여기가 내 전장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전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군사지휘의 심장부 합동 참모본부의 지하 벙커. 비르로 불리는 이곳의 거대한 작전 상황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 붉은색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합참의장과 각군 작전 사령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사복도 군복도 아닌 검은 전술복 차림의 할리와 그녀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방인들 델타팀에게 쏠렸다. 한 장군 돌아와줘서 고맙소. 합참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서리의 대답은 짧았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비무장지대 중부 전선의 한 구역이 확대되었다. 리춘길 붉은 독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놈은 장군님의 전술을 완벽하게 복제하고 있습니다. 한 작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미로 훈련에서 장군께서 보여주신 쥐의 길과 동일합니다. 저희의 모든 감시 자산, 열감지기, 위성, 음향 센서 그 모든 것을 피해 놈들은 수십 년간 버려진 폐갱도와 지하수로를 통해 남아 중입니다. 목표는 사흘 뒤 판문점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실무 회담 장소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놈은 회담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놈은 회담장의 지하에 접근해 양측의 고위 인사를 모두 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동시에 한 장군 당신의 전술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계승되었음을 당신에게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서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복수국 치고는 무대가 너무 크군. 이민놈의 선발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합참의장이 마른 입술을 추였다. 놈들이 이용하는 갱도는 지도에도 없는 곳입니다. 저희 707과 해병대 수색대가 투입되었지만 놈의 부역자들 즉 붉은 독서의 새끼들이 설치한 교묘한 부비 트랩과 매복에 당해 막대한 피해만 입고 복구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새소리와 바람의 냄새로 우리를 읽었습니다. 마치 한 장군 당신처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할리에게 모였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있던 한 육군 장성이 마일스 일행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불쑥 끼어들었다. 의장님, 한 장군께서 오신 것은 천군만마와 같으나 저 이방인들은 무엇일까? 이 작전은 우리 군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어찌 저들의 손을 빌린단 말입니까? 마일스와 앤더슨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저기를 느꼈다. 마일스의 손이 권총 손잡이로 향하려는 것을 한서리가 손짓 하나로 제지했다. 한서리는 그 장성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장군, 당신의 명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놈들의 갱도를 파고 있는가? 무슨 말이요? 당신의 명예가 놈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한서리가 델타팀을 가르쳤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예가 가닿지 못하는 어둠 속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벼려낸 검이다. 그녀는 마일스를 바라보았다. 마일스 대위의 장군님, 내가 미로에서 자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지형을 읽고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앤더슨을 바라보았다. 앤더슨 상사, 예, 장군님, 내가 유아리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모든 감각으로 듣고 냄새 맡는 법입니다. 한설리는 다시 합참의장을 바라보았다. 리춘길은 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흉내만 낼 뿐 나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놈은 나의 과거 전술을 쓰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 어떻대? 말이요. 놈은 쥐의 길을 팠지만 쥐는 언제나 쥐를 두려워하지. 한설이가 거대한 전술 지도의 한복판 갱도의 예상 종착지가 아닌 그 시작점을 가리다. 놈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은 자는 언제나 자신을 찾는 자의 발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는 놈을 잡으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놈의 뒤를 칠 겁니다. 놈이 파고 들어온 그 쥐구멍의 입구, 즉 놈의 퇴로를 먼저 차단할 겁니다. 쥐는 들어온 구멍이 막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 패닉에 빠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패닉이 우리가 사냥할 순간이다. 작전명 여우 사냥. 붉은 독사라는 뱀을 잡기 위해 할리는 뱀보다 더 교활한 여우가 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이 지척인 강원도의 깊은 산골. 비조차 내리지 않는 캄캄한 그음. 한설리는 707의 검은 벨의 몇 명과 자신의 검이 된 델타팀 3명만을 이끌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리춘길이 예상하는 미군식 전투였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할리가 유아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발밑의 흙의 감촉에 의지해 움직였다. 이곳이다. 한설이가 덤불로 위장된 한 지점 앞에서 멈춰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비탈이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땅 밑에서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다른 흙냄새를 감지해냈다. 리지 불도저가 조용히 덤불을 걷어내자 썩은 나무 판자로 가려진 수직 갱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리춘기 파고 들어간 붉은 독사의 구입구였다. 놈들은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군. 한설이가 말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퇴로에는 최소한의 경계병만 남겨두었을 거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을 찾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장군님. 마일스의 목소리는 흥분 대신 얼음 같은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앤더슨, 예, 장군님. 자네의 무대는 4000m가 아니다. 저 어둠 속 100m다. 갱도 아래에 놈이 둘 있을 거다. 저격총이 아닌 자네의 감각으로 처리해라. 앤더슨 4000m를 맞췄던 거대한 저격총 대신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전투 단검을 들었다. 그는 할리에게 배운 대로 숨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푸식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미세한 기척과 함께 앤더슨이 다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길 깨끗합니다. 그는 더 이상 호크가 아니었다. 그는 한설이의 그림자였다. 좋다. 마일리지. 그리고 707. 우리는 놈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놈의 숨통을 막으러 간다. 그들은 좁고 축축한 갱도를 따라 내려갔다. 리춘길의 부대가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한설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지 않았다. 놈은 내가 가르친 대로 부비 트랩을 설치했군. 한 소리가 멈춰섰다. 갱도의 천장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미세한 강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놈은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해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겠지. 리지 해체하겠나? 마일스가 물었다. 아니, 한가 그들을 막았다. 리춘길은 나를 흉내낼 뿐 내가 아니라고 했다.
놈은 내가 이것을 해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녀는 갱도의 분기점 리춘길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좁은 통로를 가리켰다. 놈은이 갱도를 팠지만이 산의 모든 길을 아는 것은 나다. 이 길은 놈의 본진 놈이 설치한 부비 트랩의 뒤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 리춘길의 부대가 지나친 그 길의 측면을 쳤다. 얼마나 귀였을까? 드디어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리춘길의 후방 경계조이자 예비대인 5명의 붉은 독사들이 긴장을 푼 채 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설치한 부비 트랩과 뒤에서 들어올 아군만을 경계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옆구리에서 죽음이 다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이다. 한서리의 명령은 소리가 아니었다. 손짓이었다. 마일스와 리지 그리고 707대원들이 유령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그것은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다. 미로에서 할리가 보여준 소리 없는 암살이었다. 퍼퍼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5명의 붉은 독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함정을 설치한다. 한서리는 리춘길이 설치했던 그 부비 트랩으로 돌아갔다. 리지 놈이 설치하니 폭탄을 놈의 퇴로가 아닌 놈의 본진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려놔라. 리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악마의 전술이었다. 예, 장군님. 기꺼이 모든 함정이 설치되었다. 놈들의 퇴로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놈들이 믿었던 함정은 이제 놈들의 머리 위에서 터질 시한 폭탄이 되었다. 이제 쥐를 몰아보자. 한설리는 비상용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남북 회담장으로 향하는 공개 채널을 열었다. 그 시각 남북 회담장 지하 수미터 앞까지 잠입해 있던 붉은 독사 리춘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한서리의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해 냈다고 생각했다. 이제 10분 뒤면 나는 전설이 된다. 한설이, 당신은 내 손에 무너지는 거야? 그때였다. 그의 부대원 전체가 사용하는 비상용 채널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춘길. 리춘길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목소리. 수십 년 전 자신의 부대를 전멸시켰던 그 목소리. 오랜만이군. 내 흉내는 거기까지인가? 한서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갱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년이 어떻대? 리춘길은 패닉에 빠졌다. 그가 어떻게 이 채널을? 자네가 파고 들어온 그 쥐구멍 말인데 입구가 꽤 춥더군. 내가 막아버렸거든. 리춘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너의 조국을 무너뜨릴. 그리고 할리가 말을 잘랐다. 자네가 공들여 설치한 그 함정 말이야. 아주 잘 만들었더군. 방향만 조금 바꿔놓았다네. 자네의 머리 위를 향하도록 뭐라고? 리춘길은 미친 듯이 고개를 들어 갱도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설치한 폭탄이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당신을 완벽하게 연구했어. 그의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너는 내 과거를 연구했지만 나는 너의 현재를 꿰뚫어봤지. 할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너는 나를 이기기 위해 이 굴을 팠지만 나는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굴에 들어왔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살려줘. 선택지는 2가지다. 리춘길.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투항하든가 아니면 자네가 만든 그 걸작과 함께 묻히든가 10분을 주지. 한 무전기를 껐다. 갱도 저편에서 절망적인 고함과 혼란에 빠진 붉은 독사들의 아우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10분 뒤 리춘길과 그의 붉은 독사들은 자신들이 파고 들어온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무기를 버린 채 2손을 들고 기어나왔다.
그들 앞에는 횃불 대신 군용 조명 등을 든 마일스와 707대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할리가 서 있었다. 리춘길은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할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졌소. 한설리는 그를 내려다 보았다. 너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다. 사건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은 안전상의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을 뿐 대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포트브렉으로 돌아가는 수송기합. 한설이는 다시 여행자의 복장인 회색 재킷과 면바지 차림이었다. 마일스, 앤더슨, 리지가 그녀 앞에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델타가 아니었다. 마일스가 먼저 완벽한 각도로 격했다. 장군님, 저희는 포트브레그에서 사격수를 배웠고 미로에서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툭 쳤다. 하지만 이곳 당신의 조국에서 저희는 왜 싸우는지를 배웠습니다. 앤더슨이 뒤를 이었다. 제 사쳐냅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거리보다 멀고 그 어떤 총알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강한 무기는 당신들 손에 들린 총이 아니라 당신들 머릿속의 지혜와 가슴속의 신념이다. 그녀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고 대신 어머니처럼 마일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여행을 마치리군. 잘 가게 나의 검들. 델타팀이 수송기에 올랐다. 램프가 닫히고 굉음과 함께 수송기는 하늘로 사라졌다. 할리는 한참 동안 그들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국 여행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그녀는 홀로 돌아서서 이른 아침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 공항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군단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중년 여성.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심연을 걷고 가장 찬란한 빛을 지켜낸 여행자의 발걸음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